안녕하십니까. 네. 사기강박할 차례입니다. 문제집 50페이지. 요약집 20페이지. 20페이지 밑에 이제 목차만 있고 21페이지부터. 자, 민법 총칙 보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거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항상 뭘 하는지 목차를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목적 요건 맞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그 중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의 질서의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이게 중요하고요. 의사표시 요건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이런 걸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렀죠. 그 의사의 흠결 3개를 했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뭐 해가지고.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3개 받고 마지막 하나.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 일치하는데 누군가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 요거는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110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먼저 꼭 확인하시고 그중에 110조 2항은 암기하셔야 되며 제 몇 조 몇 항까지 암기가 돼야 되죠. 또 110조 3항과 110조 2항에 공통적으로 제3자가 들어있는데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가 다르죠. 그죠? 110조 2항의 제3자는 사기치는 제3자고요. 3항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구별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110조 1항, 2항, 3항인데 특히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를 악의 이렇게 하면 되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걸 과실 이렇게 부르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놨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항에서 전 2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조문을 확인하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는 일단 일치하되 사기를 당하여 착각에 빠지거나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사기 또는 기망이라고 하죠. 속이는 거죠, 사람을. 그런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착오나 공포심이 생기고 그 착오나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꼭 기억할 거.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판례 하나 꼭 기억해야 되죠. 거기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기망 속아서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 즉 의사 생각은 신원 보증인데 표시는 연대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 그랬죠. 이렇게 기망에 의한 표시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착오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는 불가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아무리 기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기 110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109조 착오를 적용해서 취소 여부를 판단해라. 이게 판례죠. 여기서 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와 그냥 기망에 의한 착오 이걸 구별하셔야 되죠. 거기 의에도 이렇게 돼 있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라고 돼 있죠. 이 착오가 뭐냐? 이 표시상 착오냐? 아닙니다. 여기서 착오는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동기의 착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망에 의한 착오 이렇게 나오면 동기의 착오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사기 취소할 수 있죠. 나가 속았단 말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면 착오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란 말하고 단순히 기망에 의한 착오 이걸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의하고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뭐냐? 요건. 일단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하죠.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은 이단의 고의라고 해서 계획을 두 개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고의로 계획을 세워서 기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강박을 해야지 부주의하게 과실로 기망하거나 과실로 강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위법성이죠. 이게 중요하죠. 요 위법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밑에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박스 기망의 위법성 그 안에 있는 거 1, 2, 3, 4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단순 허위 과장 광고 예컨대 상가 분양 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 2. 시가를 속이는 거 이런 건 위법이 아니란 말이죠. 반면에 3번 대형백화점 변칙세일 대형백화점 변칙세일 또는 4.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 특히 4번은 고지 의무 있는 자가 뭔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 해요? 침묵 또는 부작위라고 하죠. 이것도 위법한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에서 박스 2번, 3번. 2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고지. 위법이 아니죠. 다만 둘 중에 하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위법,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이때는 위법하다. 또 하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다.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위법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효과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110조 1항, 2항 구별해야 되죠. 110조 1항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하고요. 동산 소유권 포기처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이때 적용되는 게 110조 1항이죠. 즉 사기나 강박을 당한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게 110조 2항이죠. 110조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자, 갑의 상대방이 을이야. 그런데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랑 강박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없이, 그러니까 무과실이죠. 알지 못한 경우는 선이죠. 그러니까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뭐라고 하면 돼요? 선의 무과실인 경우. 이때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때 선이 무과실을 풀어가지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도 나오죠. 같은 말이죠. 선이 무과실 이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죠. 단 상대방의 대리인의 기만,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이때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갑이 을의 대리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을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 말이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서 110조 2항과 110조 3항을 다시 한번 써먹을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서. 일단 그 반가로 이번에 제3자의 사강박 박스 안에 있는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게 원칙. 그러나 양가로 3번.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이다. 즉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다 말이죠. 그거 조심하자. 자, 밑에 반가로 3번.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을 못하는데 이때 제3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갑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을 등기가 말소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을과 거래한 자, 이게 이제 제3자가 되겠죠.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가는데 그 전에 이 병이 을과 거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계약을 취소하여 소유권을 되찾아간 갑하고 병하고 소유권 갖고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 병은 첫째 선의여야 되고 당연한 거고. 여기서 뭐 선의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이런 건 다 했던 거고. 이 제3자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둘이 있다.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취소했으나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제3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 취소 전인가 취소를 기준으로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가릴 필요 없다. 취소 전이든 취소 후든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 판례가 하나 있죠. 입증 책임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그랬고요. 적용 범위에서 마지막 거 소송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또는 착오에 의해서 소를 취하했다. 그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법원을 상대로 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에는 109조라든가 110조가 적용이 안 되죠. 따라서 착오나 강박에 의한 소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타제도와의 경합의 첫 번째 사기와 착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착오 취소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기망에 의한 착오, 그럼 일단 사기 취소 가능하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죠. 그죠? 물론 중요 부분이 아니라면 사기 취소만 가능할 거예요.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 취소 가능하다. 반가로 2번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속여서 팔았어요. 매수인은 하자가 있는 물건 하자가 없다고 속아서 샀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도 있고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 사기라 강박을 한 놈한테 불법행위,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취소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의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취소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오른쪽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취소를 하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때 요 취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경합, 병존합니다. 여기서 경합 병존한다는 건 둘 다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계약을 취소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둘 다 생겨요. 이걸 경합 병존한다 그래요. 다만 그 행사는 무슨 행사? 선택적 행사. 둘 중에 하나만. 권리가 둘 다 생기긴 하는데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엔드 손해배상 또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적 행사. 경합 병존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경합 병존합니다. 둘 다 인정됩니다. 행사를 둘 중에 하나. 자, 마지막 우리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라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사기 강박을 이유로 발생하는 저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110조는 위법성이라는 게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함부로 야 우리는 위법한 기망이 있더라도 취소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못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위법이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권과는 달리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취소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요 정도. 요게 이제 사기 강박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전부예요. 자,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마지막이 4번 의사표시록 발생 시기라고 해서 조문이 있죠. 111조, 112조, 113조. 일단 암기가 돼야지죠. 111조 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이 도달이 뭐냐?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몇 가지 지문이 나오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그건 따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요거 암기해야 되죠.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되거나 한정 후견이 게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게 111조 2항이죠.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112조죠. 요거는 상대방이 이 111조 2항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예요. 미성년자 등. 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못한다. 단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겠죠. 113조는 공시송달이죠.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조문을 쫙 암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문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111조가 있죠. 그중에 2항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고요. 밑에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거의 판례처럼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도달이란 게 뭐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다. 따라서 박스 1번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도달이다.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 없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다.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역시 도달이다. 세 번째,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을 때 내용 증명이나 등기는 도달이다. 그러나 보통의 우편물은 도달이 아니다. 구별하시고. 한 장 넘겨서 3번.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기업.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니은. 불착이나 연착은 다 표의자의 불이익이다. 그죠? 불착이나 연착은 다 표의자의 불이익이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3개가 있죠. 이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무권대리 행위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했을 때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을 때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마지막이 격승발이라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3개의 발신주의가 우리 시험범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공시송달이 먼저 나왔네요. 반가로 1번.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과실 없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아닙니다. 과실 없이 공시송달할 수 있다. 반가로 4번.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최초 공시송달은 2주 후.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 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되죠. 도달한 것으로 간주. 마지막이 4번. 수령 능력. 자, 반가로 2번이 수령 무능력자고요. 반가로 3번.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가 무슨 뜻이죠?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인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오른쪽. 반가로 5번. 수령 능력이 문제가 안 되는 거 2개, 일단 3개가 있는데 2개. 공시송달하고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죠. 공시송달의 경우에 도달한 것으로 법이 간주해버리고요. 발신주의는 도달 안 해도 되니까 상대방 수령 능력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문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또 아주 쉽게 나와요. 50페이지 대표 유형. 벌써 동그라미를 보면 과실사기나 과실강박은 있을 수 없다.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고의가 2개나 필요하다. 2번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진술을 숨겼다. 뭐죠? 침묵, 부작위. 뭘 생각하면 돼요? 공동묘지 주성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생각하면 되죠. 3번은 쭉 읽다 보니까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 가운데 박탈이란 표현이 보여요. 그죠? 그럼 뭐예요? 무효. 무효. 그래서 3번을 봤더니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박탈이 돼야 되는데 틀렸죠.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이라고 했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려면 극심, 박탈 이렇게 되죠. 3번이 틀렸죠. 이렇게 나온다. 4번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5번 공법행위나 소송행위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10조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3번. 자, 17번 1번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어. 기망이죠. 2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물건을 매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 사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담보 책임 뭘까요?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 그러니까 요 지문은 두 번째 줄의 포인트예요. 담보 책임과 사기 취소. 둘 중에 하나냐? 둘 다 인정되고 선택하냐? 그 문제죠. 둘 다 인정되고 선택이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3번 나왔네요. 기망행위로 신원 보증서에 서명 날인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 경우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자. 의사는 신원 보증, 표시는 연대 보증. 의사는 신원 보증, 표시는 연대 보증이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표시상 착오. 그죠?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잘 나옵니다. 4번 상품 선정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책 사실을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이게 위법이에요. 위법한 기망에서 위법의 뜻이 요겁니다.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이게 위법이에요. 위법한 기망에 해당한다. 5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110조 3항. 틀린 거 3번. 18번. 1.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위법이 아니다. 사기 아니다. 2번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 이거죠.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대로 기계적으로. 상대방의 대리인의 기망이라고 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3번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자, 을이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얘가 갑을 기망했어요. 기망해서 갑이 을과 보증계약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기망을 당한 갑의 입장에서 을이 상대방이죠. 보증계약의 상대방. 그죠? 그런데 을이 아니라 병이 사기쳤죠. 자, 이때 이 채무자를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제3자의 사기. 채무자를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의 사기 양박이 되는 거죠. 그게 3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그죠? 채무자를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3번은 이 구조를 머릿속에 빡.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했을 때 기망을 당한 보증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채무자를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신원보증서류라고 속인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연대보증인데 다르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그게 3번이죠. 4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위법이 아니지만 부정할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법하다. 5번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해야 된다. 아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19번 갑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머릿속으로 빨리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갑은 A로부터 기망을 당했죠. 그리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과 계약을 했고요. 을이 다시 병과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거예요. 그죠? 110조 2항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을이 계약 당시 A의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1번 틀렸죠. 그대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는 거 틀렸죠.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과 동일시. 그러니까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2번도 틀렸죠. 3번 병이 선이다. 병이 선이라면 갑은 설령 을과의 계약을 사기를 위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병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3번도 틀렸죠. 4. 병이 악의인 경우 갑은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은 누구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을한테 해야죠. 그죠?
병한테 가서 나는 을과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말 해봐야 의미 없죠. 을에게 해야죠. 갑의 상대방은 을이니까. 병이 아니라 을에게 해요. 을에게. 5번. 자, 병이 선입니다. 얘가 선이라면 보호되죠. 자, 보호되는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도 보호되죠. 언패물의 법칙. 또 나오죠. 제3자가 선이고 보호가 된다면 그 보호되는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여도 보호된다. 그거 말하고 있죠. 5번이 답이죠. 20번. 을은 갑을 협박하여 갑소유 땅을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을이 갑을 협박해서 증여하도록. 자, 강박에 의한 증여가 나오면요. 두 가지 지문이 떠올라요. 강박에 의한 증여가 나오면 첫째, 반사의 질생이 아니다. 두 번째, 비진의 표시도 아니다. 반사의 질생에서 나왔죠. 범죄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반사의 질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사의 질생이 나옵니다. 또 비진에서 봤죠. 강박에 의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자, 어쨌든 을은 갑을 협박해서 갑소유 땅을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갑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증여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증여를 했다. 뭐 지문에 벌써 문제 다 나와 있어요. 비진의 표시 아니다.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동그라미 1번. 증여계약의 성립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증여계약을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 1번 틀렸죠. 2번은 증여는 불공정한 행위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죠. 증여, 기부, 경매,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번, 비진의 표시에 해당된다. 아니라니까.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고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마음먹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우리 요약집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페이지. 외우고 계시죠? 다. 맨 밑에. 14페이지 맨 밑에 박스 1번. 거기 있죠? 따라서. 예? 제가 이 지난주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8페이지. 요약지 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범죄력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반사의 질생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정확하게 기억. 그러니까 20번에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자, 4번을 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죠. 그건 뭐예요? 무효. 이게 답이네. 자, 5번은 뭐죠? 5번은 우리민법 146조. 48페이지. 요약집 48페이지를 보면 7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라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러면 20번에 5번을 가보면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가 뭐예요? 법률이 한 날. 그죠?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 이꼴 법률이 한 날로부터 몇 년이 돼요? 10년.
3년이 아니라 10년이죠. 그죠? 3년을 그대로 두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고 해야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냐? 강박에서 벗어난 날. 그래서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또는 증여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숙지하시죠. 그래서 옳은 거 4번. 자, 또 55페이지 의사표시로 발생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111조 1항. 2번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3번은 내용 증명이죠.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봐야 되죠. 자, 여기서 내용 증명이나 이 표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송이 안 됐다면 그 무렵이 언제든 불확실해요. 그 무렵 상대방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도 있고요. 본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추정한다와 본다를 구별해야 되죠. 조문은 구별해야 돼. 조문에 추정한다 하고 본다에 나온 걸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조문이 없어요. 판례가 그냥 어떨 때는 추정한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본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나오더라도 옳은 지문이에요. 이건 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그때그때 지 멋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다죠. 근데 어떤 판례는 추정한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둘 다 옳은 지문으로 봐야 돼요. 반면에 4번. 보통 우편은 어때요? 도달로 추정할 수는 없다. 보통 우편은. 5번. 자, 아까 제가 공시송달하려면요.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과실 없이. 이렇게 과실로 인해. 여기 틀렸죠.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유자를 몰랐다. 이때는 공시송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렸죠. 21번에 1번 도달은 무슨 뜻이었죠? 상대방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집에 영향내에 진입하여 상대방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죠. 그냥 줄여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죠.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된다. 이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지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옳은 지문이죠. 2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 그럼 도달이죠. 자, 도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죠. 이게 도달이죠. 그때 효력이 생긴다. 3번은 111조 이하.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러 사망하거나 사망해도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4번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4번이죠. 철회할 수 없다. 도달 후에는. 도달했다면 상대방이 설령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못한다. 5번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했을 때 받은 때 제한능력자.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단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번이죠. 틀렸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5번 틀렸죠. 자, 22번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자, 갑이 을에게 발송 후 갑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거죠.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이때 갑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11조 2항 갑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은 수령 당시 미성년. 아이고요. 요 놈은 또 112조죠. 얘는. 그죠? 앞에 거는 111조 2항. 뒤에 거는 112조. 그러면 갑은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원래는 그대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였네. 그러면 갑은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갑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므로 당연무효다. 틀렸죠. 뭐라 그래야 돼요?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로 일단 효력이 생기지만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효력이 일단 생겨요. 그죠? 하지만 을이 제한 능력자야. 따라서 갑은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 을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갑에게 의사표시력 발생을 주장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을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갑은 나왔네요. 을의 법정 대린 병이 도달을 안 후에는 갑도 뭐 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5번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게 되면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그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그럴듯하다고 또 고르는 분들이 계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답은 4번. 그죠? 그래서 결국 111조 2항과 112조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력 발생까지 살펴봤습니다. 대리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